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지금 유럽, 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신인근의 국방TV를 통해서 지금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는데 또 추가의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두바이 에어쇼에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죠. 출품하고 있는데 그 체크메이트 덩치 그리고 무인기 이런 정보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두바이 에어쇼를 계기로 수호의 체크메이트 전투기 판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지에서는 체크메이트가 예상외로 큰 덩치를 갖고 있다는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수호이가 체크메이트의 무인화 버전까지 공개하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호이와 국영 무기 수출업체 로스텍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두바이 국제 에어쇼에서 체크메이트 전투기의 무인화 버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1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로스텍은 2023년까지 체크메이트 전투기 시제기 3대가 제작될 것이며 무인기 버전도 준비 중이다 라며 우리는 JF-17이나 J-10, F-16 전투기를 경쟁자로 보고 있는데 장담컨대 체크메이트와 견줄 만한 전투기는 F-35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크메이트 무인기 버전은 유인기와 동일한 플랫폼에 인공지능 시스템과 원격 조종 시스템을 결합한 로봇 파일럿이 적용된 버전인데요. 이륙과 착륙은 물론 비행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무인 버전은 유인 체크메이트 또는 수호이 57 전투기와 연동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운용하거나 원격으로 단독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공개한 체크메이트의 재원을 바탕으로 대형 쌍발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과 비교해보면 체크메이트가 상당한 덩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무인화 체크메이트는 조종석 공간과 무게만큼 연료나 탄약을 추가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유인 체크메이트 버전보다 작전 능력이 더 우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텍은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도 체크메이트의 기체 가격을 3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단언했는데요. F-35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3천만 달러, 프로그램 코스트 6천에서 7천만 달러 수준의 전투기라면 실물 기체가 나왔을 때 구매 문의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메이트 이건 무인화 버전이라고 하면서 시커먼 사진 하나 공개했는데 어쨌든 시제기를 3대를 만든다고 해요. 2023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1년 끝나가니까 내년 한 해 만들어서 23년에 공개하겠다는 건데 시제기 3대.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무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를 어떻게 하냐? 체크메이트 유인기가 이 무인기를 같이 대동하고 다니면서 전투를 할 수도 있고 수호이 57이 오크워트닉이라고 하는 무인기를 로열 윙맨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할 수 있죠. 그 오크워트닉 대신 이 체크메이트를 수호이 57이 또 지휘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네트워크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현지 이 어떤 그 보도로는 덩치가 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덩치 보면 지금 이 사진을 수호이사가 공개를 했는데 CG예요. 이 사진이 보면 이게 수호이 57입니다. 수호이 57 굉장히 덩치 큰 스텔스 전투기죠. 그런데 이게 체크메이트라요. 그런데 체크메이트는 단발 그리고 이스달리아 30 엔진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니 똑같은 엔진 2개 들어가는 이 수호이 57하고 1개 들어간 체크메이트하고 덩치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냐? 그럼 이건 제대로 날아갈 수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진은 좀 뻥에 가깝다. 러시아는 뻥 많이 치죠. 그래서 뻥이다. 왜냐? 다른 거 보면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엔진 크기가 이게 좀 더 커 보여요. 커 보여. 똑같은 엔진인데 이게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건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칵핏 한번 보십시오. 칵핏. 조종석. 이 칵핏 이 유리창이 이렇게 큰데 여기는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똑같이 1인승인데 이건 칵핏이 이렇게 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정도 같으면 거의 한 2인승. 또 폭도 이렇게 넓을 이유가 없죠. 길이야 F-16으로 봐서도 F-16 칵핏 굉장히 깁니다. 덩치에 비해서. 그런데 폭은 아니죠. 그래서 폭을 보면 이게 엄청나게 그냥 CG니까 그냥 컴퓨터로 늘여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들의 실제 사이즈를 보면 이 수호이 57의 길이가 20.1m예요.
그리고 폭은 14.1m. 그런데 이 체크메이트의 이번 발표된 길이는 17.5m. 그러니까 수호의 57보다 2.6m가 짧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6m 짧은 것을 거의 느낄 수가 없죠. 한 1m 또는 1.5m 정도밖에 안 짧아 보이는데, 그리고 폭도 이게 지금 14.1m인데 이건 11.8m. 폭은 뭐 어마어마하게 2.4m 정도, 2.4m 정도 좁은데 이거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체크메이트의 실제 사진은 덩치는 이거보다 작겠지만 그래도 F-16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덩치가 크고 스텔스고 내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 5발 들어가고 이런 전투기를 자기네들이 JF-17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JF-17 상대 안 되죠. J-10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 J-10 상대 안 되죠. 그리고 F-16보다 반값에 판매한다. F-16 상대 안 되죠. 문제는 이제 F-16을 살 나라들은 미국과 러시아는 F-16 사야 하는 나라들은 이거 살 수 없죠. 정치적으로. 이거 샀다가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합동전투를 한다든지 군사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닌 나라들은 이 체크메이트가 그냥 시장 파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은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경고한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크고 이례적인 병력 증강이 관측되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할 수 있다고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11월 15일 회원국에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국경지역에 이례적으로 많은 병력이 집결한 것을 보고 있으며 지난 2014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사용하기 전 이런 유형의 군사적 징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병력 이동이 실제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접경지역의 러시아군 병력은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병력 전진 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행동을 결정할 경우에 조기 경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며 나토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국방참모총장인 닉 카터 경은 15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나토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우크라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한 나토 차원의 준비태세 강화를 요구했고, 영국 총리실 대변인 역시 영국은 러시아의 적대 행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밝혀 현재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5일 영국 정부가 최정예 특수부대인 SAS를 중심으로 600명의 신속 대응공을 편성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대로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푸틴은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전하고 있어서 현지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지역에 10만 명의 병력, 어마어마한 기갑부대, 이렇게 지금 이 러시아군이 집결해 있는 사진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이에요. 쿠르스크. 2차 대전의 완전히 향방을 결정지었던 역사상 최대의 기갑 전투가 벌어졌던 쿠르스크. 그 지역에 지금 러시아의 제4 근위 기갑사단을 비롯한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를 해놓고 우크라이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푸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때리면 나토 니들이 어쩔 거야. 우크라이나 나토도 아닌데 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토는 우리는 이거 막아야 된다. 왜냐? 소련이 해체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한 1200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게 되었죠. 또 핵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발사수단. 이걸 이제 해체해야 되는데 1994년 12월에 부다페스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조약의 핵심은 핵 처리 반납 비용은 미국이 되고 처리는 해체하는 처리는 러시아가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를 반납해버리고 나면 비핵 국가가 되는데 이때 이제 안보 공약, 안보 우산 어떻게 하냐? 핵 우산 누가 씌워주냐? 그래서 혹시나 러시아가 치게 되면 이 안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처해 준다. 근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준다 라고 부다페스트 조약을 1994년도에 체결했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2014년 러시아가 도네츠크 반군이라는 좀 우회 수단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해버렸죠. 그때 미국과 영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금까지 7년 동안 러시아를 경제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릴 때 막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영국이 SAS 특수부대를 비롯한 600명의 신속 대응부대 보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과연 올까라는 그런 예상을 한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지금 미국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 비롯한 이 탄약을 80톤을 이 민간 임차 항공 수송기죠. 이 화물 수송기를 임차해서 우크라이나에 긴급하게 지금 보내주고 있다라는 이 사진인데 미국이 이렇게 장비는 지원해주고 있지만 과연 병력은 보내줄까? 영국은 보내줄까? 제 생각에 미군이 한 개 중대 한 150명 정도로만 이 지역에 들어가서 한 개 소대씩 흩어져만 있어도 인계철선이 되어서 러시아군이 경거망동을 하지는 못할 텐데 미국이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까지는 결심해 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게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불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큰 불행이 우크라이나에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내가 핵 포기할 것 같아? 핵 포기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저렇게 됐잖아.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난 핵 포기 못해.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한반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가 안보 든든히 지켜지는 상황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또 영국이 부다페스트 조약 체결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